경찰이 최근 21년 전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붙잡히면서 2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강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려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 국민은행 강도 사건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가 됐고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정학, 이승만 당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이 둘이 벌인 그 범죄 행각은 상당히 그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 사건이 발생되기 저 은행 강도 사건을 벌이기 약 한 2달 전에 2001년 10월 15일경에 차량을 이용해서 대전 송촌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관이 순찰을 가는데 뒤에서 차로 고의적으로 이제 그 충격을 하고요. 그리고 중상을 입힌 이후에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그 총기와 실탄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또 차량을 절도를 해서 범행에 사용할 총기와 그리고 이제 차량을 완전히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서 20일 후인 2001년 12월 21일 국민은행 대전 둔촌동 지점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현금 3억 원이 든 2개 가방을 옮기는 그 순간에 은행 직원에게 그 실탄을 3발을 발사를 해서 결국 그 나중에 그 은행 직원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무런 그 지문이라든가 이런 증거물을 남기지 않고 그 도난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근 주차장에서 또 차를 갖다 바꿔 타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2002년 8월 달에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검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었죠. 예. 그러다가 21년이 지난 금년 8월 25일에 경찰은 2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검거를 했고 8월 27일 날 그리고 구속한 사건입니다. 예, 그야말로 무슨 범죄 영화 같은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당시에 범인들이 복면도 쓰고 워낙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문도 안 남겼다고 하죠. 뭐 차량 이용했는데 썬팅을 3중이나 해서 내부가 전혀 안 보였고 어떻게 21년 만에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검거가 가능했습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발생된 그 직후에 그 범죄 현장에서 약 130m 정도 떨어진 그 인근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그 도난 차량이죠. 그랜저 XG 내에서 발견된 손수건 그리고 마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이 범인들이 사실 이 차량에 방화로 의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거기에 사용됐던 마스크, 손수건을 거기다 다 던져놨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돼버렸죠. 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량 내에 있던 그 손수건과 마스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이 피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 마스크, 손수건에서 별다른 어떤 흔적을 발견을 하지 못해서 경찰관 그 압수물 보관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상태인데요. 2016년도에 대전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반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면서 그 손수건을 찾아가지고 2017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DNA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바로 거기에서 소량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를 증폭시켜가지고 분석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 분석 비교 작업을 통해 가지고 2015년도 충북에 있는 한 그 불법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확보됐던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경찰은 그 당시 게임장을 드나든 많은 그 종업원 또는 손님 등 15,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수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00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고 이 수사 선상에 있는 DNA 대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근 수개월간 유력한 용의자 즉 이정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박장에 드나든다는 그 첩보를 확보하고 DNA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가 됐죠. 네. 그래서 25일 날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도 긴급 체포를 했는데 경찰청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 사실은 이제 경찰의 아주 집요한 추적으로
이러한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 당시에는 증거품에서 뭐 특별한 특이점이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서 소량의 DNA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아예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것을 뭐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DNA를 추출을 못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경찰 발표를 보니까 아예 그때는 그것을 그 이렇게 제출하고 분석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새로 이제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그것을 착안을 한 거죠. 네, 이정학과 이승만이 지금 뭐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먼저 체포된 이정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범죄 혐의를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 범행 계획은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범행 계획과 총을 실제로 쏜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사 초점은 이미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현금 수송 차량의 도착 시간이라든가 CCTV가 없었던 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또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당시에 3억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승만이 2억 1천만 원을 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정학이가 9천만 원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돈의 분배에 있어서 약간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뭐 범행 이후에 둘이 싸워서 사이가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아예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요. 네. 처벌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중대범죄 결합살인입니다. 네, 즉 네. 다시 말해서 강도와 살인이 결합이 된 건데 2015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그 개정이 돼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 은행 강도 살인에 있어서 둘이가 네가 쐈다, 내가 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은행 강도 살인에 있어서 공동 정범이거든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 그리고 사형 이외에는 다른 네.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